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무심코 넘겼던 전월세 계약 한 장,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벌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또 걱정스러우시죠. 특히 집을 빌려주고 있는 분들, 혹은 반대로 세를 살고 계신 분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해당되는 법이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난 아파트도 아니고 오래된 단독주택인데 계약서를 썼으니까 문제 없지 않나? 중개사무소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바로 올해 6월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하거든요. 게다가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게다가 단순히 집주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도 같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라고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깟 신고 하나 얼마나 어렵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이 의외로 많고 놓치기 쉬운 항목도 여럿 있어서 특히 어르신들께는 복잡하고 헷갈리기 쉬운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만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이고요. 작은 고시원, 상가 건물에 딸린 방, 기숙사처럼 생긴 주거 공간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면 그 또한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대체 뭔지, 왜 6월부터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신고 대상인지 꼭 아셔야 할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내 자녀가 세를 살고 있다면, 혹은 부모님 댁을 전세 놓고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가족 전체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 제도를 쉽고 정확하게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나오는 세금 절세 팁과 노후 자산 지키는 법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 바뀌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요점부터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남수 어르신은 올해 70이 넘으셨습니다. 은퇴한 지는 꽤 됐지만 젊었을 때 아껴서 산 단독주택 덕분에 지금은 그 집 일부를 전세로 놓고 소소하게 임대 소득을 얻고 계십니다. 크게 남는 건 없지만 애들 눈치 안 보고 내 용돈 쓰는 게 어디야? 이런 마음으로 임대 계약이 끝날 때마다 종이 계약서 한 장씩 써서 세입자한테 방을 빌려주곤 하셨죠. 그런데 지난달이었어요. 이웃인 정 여사가 조용히 물어보시더랍니다. 남수 씨, 혹시 전월세 신고하셨어요? 요즘은 안 하면 벌금 나온대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남수 어르신. 신고? 난 중개사 없이 그냥 계약서만 썼는데 그것까지 신고해야 해? 불안한 마음에 구청에 전화를 걸어보니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6월부터는 과태료가 실제 부과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기존에 유예기간이 있었는데요. 이젠 끝났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더랍니다. 남수 어르신 댁 방은 보증금 1억에 월세는 따로 없는 전세지만 보증금 기준으로 이미 신고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괜찮았던 이유가 그 유예기간 덕분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남수 어르신은 그날 밤 계약서 복사본을 꺼내 들고 다시 살펴봤어요. 보증금 1억, 계약일은 3월 15일, 기간은 2년. 그런데
확정일자도 받아둔 기억이 없고 주민센터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구청에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근데요,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그냥 계약서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었죠. 요즘은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시면 세입자도 위험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6월부터는 신고 안 하시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요. 심지어 세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양쪽이 같이 손해보시는 거죠. 그 말을 듣고는 남수 어르신, 아니, 그럼 세입자한테도 벌금이 간다고요? 네, 법적으로는 공동 책임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상황을 봐서 한쪽만 부과되기도 하지만 양쪽 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진 남수 어르신은 혹시 이게 모든 임대계약에 해당되는 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기준이 있어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는 계약. 이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하셔야 하고요.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대부분의 시 지역이에요. 군 지역만 조금 예외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단독주택도 해당되는 거예요? 네, 아파트, 연립, 단독 다 해당되고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면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심지어 상가 안에 있는 방도 다 포함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예전 지인의 말이 떠오르더랍니다. 나 고시원 하나 세줬는데 신고는 안 해도 되겠지? 그때는 별 생각 없었지만 지금 보니 그 지인도 과태료 대상일 수 있었던 겁니다. 남수 어르신은 속으로 이거 참 내가 몰라서 손해볼 뻔했구먼 하면서 서류를 챙기고 다음 주엔 자녀 도움을 받아 온라인 신고도 한번 배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자신과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도 조심하라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야, 너네 전월세 신고했어. 6월부터 안 하면 벌금 나온대. 나처럼 모르고 있지 말고 빨리 알아봐. 이남수 어르신의 이 경험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분명히 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증금 6천, 월세 30만 원, 수도권 광역시 또는 시지역, 사람이 사는 공간이면 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도 집주인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억울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남수 어르신처럼 설마 내가 해당될까 하고 지나쳤다가 뒤늦게 놀라는 경우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10년 넘게 세를 주고 있었는데도 처음 듣는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셨던 상황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어디서 잘못 알고 계셨는지 또 어떻게 해야 손해 없이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로 함께 알아가 볼까요?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설명만 들어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막상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 닿으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행정 절차 하나하나가 낯설고 조심스러워지죠. 그럼 이제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강명자 어르신입니다. 올해 73이신 강 어르신은 딸 부부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본인 소유의 집 2층을 전세로 세놓고 살고 계셨어요. 세입자는 젊은 신혼부부였고 보증금은 8천만 원. 계약은 딸이 대신 작성해줬고 중개사 없이 개인 간 계약이었죠. 난 그저 종이에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끝인 줄 알았지. 무슨 신고까지 해야 한다는 건 몰랐지요. 강 어르신은 최근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
만에 하나 집에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의 보증금조차 보호받지 못할 뻔했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은 잘해준다고 생각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계약 자체를 딸이 도와줬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집주인인 본인 이름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명백한 신고 대상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경기도 수원의 오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오남 어르신은 15년째 자기 집 1층을 세주고 살고 계세요. 세입자도 늘 믿을 만한 지인이나 소개로 들어온 분들이었고 계약서도 손글씨로 쓰거나 구두로만 정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세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 와서 벌금 낸다니 그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 하지만 과거엔 괜찮았더라도 2024년 6월부터는 장기 임대라도 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 어르신의 경우도 보증금이 7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계약이 갱신될 경우 갱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재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예전 그대로 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는 미신고로 분류될 수 있고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가 의외로 많지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이합니다. 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이금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금자 할머니는 상가 2층에 방 2칸을 만들어서 대학생 둘에게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방이 작아서 보증금도 얼마 안 되고 월세는 각 40만 원. 그러다 한 학생 부모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전월세 신고하셨나요? 요즘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제야 상가 안에 있는 방도 대상이 되나 싶어서 시청에 문의하신 결과 명백한 신고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셨지요. 이 할머니는 그저 상가니까 주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건데요. 정부 기준은 등기상 용도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상가 내에 방이 있고 누군가가 거주하면 그 또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보통 주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공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박종철 씨와 김용호 씨의 사례입니다. 이 두 분은 60대 후반의 오랜 친구인데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보증금으로 방을 새놓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딸이 부동산 일을 해서 계약 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도 받고 신고도 마쳤죠. 하지만 김 씨는 그럴 줄 모르고 중개사무소에서만 계약서를 받고 끝냈습니다. 여기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넘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김 씨 집에 급한 일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확정일자였습니다. 박 씨의 세입자는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 덕분에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김 씨의 세입자는 그걸 하지 않아 법적 순위에서 밀려 손해를 본 것이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의 첫걸음이 막힌다는 사실, 그리고 믿는 중개사라도 신고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계약서도 잘 썼고 등기도 문제 없고 집도 멀쩡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세를 준 집 때문에 누군가의 보증금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정보 부족, 오해, 그리고 그냥 넘어갔던 마음이 생계에 손해를 불러오는 일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르신들의 사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 거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건가요? 혼자 할 수 있을지, 누군가 도와줘야 할지,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에겐 이 신고 과정이 그 자체로 큰 벽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당장 신고가 필요한 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천천히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드릴 테니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자녀분과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고 편하신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주민센터 방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주민센터에 가실 때는 다음의 서류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2.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3. 본인 확인용 도장 또는 서명. 여기서 포인트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고 서명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도 있으니 계약서 작성을 마친 직후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어르신, 이쪽 창구로 오세요 하고 안내해 주는 곳도 많고 일부 지역에선 고령자 우선 창구도 따로 마련돼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전화로 물어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고를 하면 계약 내용이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과정은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고 서류가 접수되면 알아서 처리됩니다. 이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보호막이 생기지 않으니 세입자에게도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 혹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은행이나 정부24에서 받으셨을 텐데 인증서만 있다면 로그인 후 바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로그인 후 전월세 신고 항목 선택. 2.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입력. 3. 계약서 파일을 사진 또는 PDF로 업로드. 4. 제출 버튼 클릭.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셔도 자녀분이나 가까운 이웃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끝나는 일이에요. 또는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디지털 상담 서비스나 컴퓨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으니 주변에 문의해 보셔도 좋아요.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미 예전에 계약한 건 어떻게 하나요? 중개업소에서 계약했는데 거기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먼저 기존 계약이라도 보증금 또는 월세가 신고 기준에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보증금이 돌려진 경우라면 괜찮지만 현재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 바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썼으니 다 알아서 했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중개업소가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작은 중개소나 개인 계약의 경우에는 아예 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계약 후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갱신 계약이나 보증금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억 전세였던 걸 1억 2천으로 올리면서 2년 재계약을 했을 경우 이것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혼자 살아서 이런 거 다 챙기기 어려운데 하는 분들 계시다면 노인복지센터나 복지창구, 디지털 배움터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입력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고령자 맞춤 창구가 꽤 잘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팁 하나 드리자면 계약서사본은 2부 이상 준비해 두세요. 하나는 본인 보관용, 하나는 신고용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계약한 직후 바로 신고하면 기억도 또렷하고 서류도 준비된 상태라 불필요한 실수를 막을 수 있죠.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셔도 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꼭 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일정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고 대상은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예요.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 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여돼요. 세입자 보증금 보호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또한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처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내 자산과 세입자의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며 나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하나둘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계약은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도 찍고 계약서도 썼고 세입자도 들어와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또 신고를 하라고 하면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고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위한 게 아니라 계약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혹시라도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우선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까지 마무리하셔야 법적인 보호가 완성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다 해줬는데 전월세 신고도 같이 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줬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모든 중개업소가 신고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요즘처럼 간편 계약이 늘어난 환경에서는 누락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며칠 내에 전월세 신고도 함께 진행됐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이번엔 이런 사례입니다. 예전에 계약한 건데 지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년 6월 이후 계약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었고 2024년 6월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계약을 갱신하셨거나 금액을 변경하셨다면 새로운 계약처럼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대로 연장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원하지 않는데 세입자인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세입자 본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집주인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전이나 후에 간단히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신고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짧고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만 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 신고까지 해야 비로소 법적인 보호가 완성됩니다. 또 한 가지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셨더라도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중개업소가 신고까지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하신 계약이라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을 갱신하셨거나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달라졌다면 그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냥 연장했으니까 괜찮겠지 하시면 안 돼요.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나 가까운 이웃, 주민센터, 복지관의 도움을 꼭 받아보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집주인과 따로 상의하지 않아도 계약서만 있으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몇 가지만 잘 기억해 두셔도 과태료 걱정도 줄고 보증금 문제도 미리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부터 자주 하는 실수, 신고 방법, 그리고 꼭 피해야 할 오해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천천히 다시 보시면서 한 걸음씩 따라오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을 세놓고 계신 어르신 또는 새를 살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제도 변화가 노후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신고하면 세금이 더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셨다면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임대인을 위한 절세 정보와 계약 요령도 영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드리거나 다음 영상에서 꼭 참고하겠습니다. 고운빛 지혜는 시청자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보,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